귀농을 결심하신 직장인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수입이 중단되고 그 수입이 중단된 기간 동안을 잘 견뎌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퇴직하고 난 뒤에 한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으셨잖아요. 많은 직장인들 그런 것도 고민이 스럽거든요, 사실은. 그쵸. 수입이 중단됐을 때 내가 뭘로 이 기간을 버텨내지? 막 이런 것도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또 뭐 그래 농사가 맞아. 뭐 이렇게 결심하게 된 뭐 계기가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갑자기. 먼저 우리 봉래비 질문. 예. 맞죠. 진짜 고민이 컸죠. 10월 달에 퇴직금을 다 털어서 이 하우스에다 딱 꽂았어요. 그 시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실업급여.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9개월 동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미 10월은 늦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여기 대저토마토는 9월에 파종을 해서 10월에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뭘 해보려고 해도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시작하기 어렵죠. 그래서 친구도 급하게 할수록에 되려 이제 역효과도 날 수 있고 무리수가 될 수 있으니 일단 천천히 친구 농장에서 이제 일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토마토 농사가 운영이 되고 작물의 어떤 그 생육이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지켜보고 같이 하면서 배우고 하는 게 시행착오를 덜 겪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 농장에서 이제 일을 알바식으로 하면서 그 해 10월부터 해서 5월까지 한 작기를 같이 보냈고 그 뒤부터는 이제 제 농장의 농사를 준비했죠. 명태금을 받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일단은 버텨보자. 어쨌든 마음 먹고 이제 가기로 했으니 하우스를 딱 인수하는 순간 이제 직진 아니냐. 근데 가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농사라는 게 내가 뭘 뿌렸다고 해서 바로 월급쟁이들처럼 한 달에 급여가 또박또박 나오듯이 심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정말 힘들었죠. 왜냐면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 하우스 주변에 배수 공사, 그 다음에 저 보일러 저거 넣었죠. 여기 이제 배수 시설 넣었죠. 그 다음부터 여기 와이어 줄 이거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이제 뭐 계속 투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이 솔직히 좀 그러니까 이게 귀농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퇴직을 앞두고 뭔가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전부터 고민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막상 닥치고 나가지고 뭘 고민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갈 수 있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회비용도 그만큼 더 들고 매달 뭔가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심적 압박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라면 한번 그런 곳을 찾아가서 경험해보고 해볼만 하다라면 조금 더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얘기들을 좀 듣고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퇴직의 시기가 왔을 때 그 길을 좀 더 다가선다라면 저와 같은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렇게 감당해내가면서 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사나라는 마인드나 생각 갖고 오시면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토마토 농사를 짓거나 다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뭐 정부 지원, 대출, 뭐 우대 금리, 뭐 이런 혜택들이 좀 있나요? 그쵸.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을 얼마 정도 이수하고 자기가 이제 얼마 이상의 농사를 짓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신청을 해요. 농심보였나? 근데 거기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 최대 3억까지 저리에 한 2%인가 뭐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저리로 이제 그걸 받으려면 귀농귀촌 교육 최소 100시간 이상, 최대 250시간 그런 이제 교육 과정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접근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실제 그런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 했을 때는 그것도 결국은 다 빚이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가 이제 잘 계산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이 농사를 지어서 이 투자금을 회수해서 이제 빚도 갚고 내가 이제 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일단 여기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민들은 이제 뭐 농협조합에 가입하면 농협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나 혜택이 있고 여기도 이제 강서구청이나 부산시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와가지고 막상 농사 지어보면 그런 정보들 쉽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구청에 가서도 얻을 수 있고 동사무소 가도 농지가나 이렇게 가면 다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알고 접근해 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내 걸로 만드느냐.
제일 중요한 거겠죠.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서농부님은 큰 거 2개, 작은 거 3개 들어갔는데 물론 지금 2년짜리 아직까지 정확한 그 계산이 이런 건 네. 없는데 그 뭐 어떻게 대략적으로라도 뭐 그게 그러니까-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나 시간 노력했을 때 지금 뭐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얼마큼 버느냐 이런 건데 아, 그거 회수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나? 저도 여기 딱 왔을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작물을 심어서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하고 재배해서 그래서 그걸 가서 수확해서 유통 경로를 통해 갖고 팔았을 때 내가 얼마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수입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예. 가도 그것 때문에 일단 하는 그쵸.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딱 수익 구조를 보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을 일단 제끼고 한 작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인건비입니다. 제가 저기 이제 두 분을 쓰고, 고용해서, 예, 네. 쓰고 두 분은 도마도 수확할 때만 쓰는 거고 도마도를 심고 이제 찌개를 집어 올리고 순을 따고 적심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셔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이게 거라서. 다 수작업이죠. 하나하나가 다 수작업. 예, 그러니까 사람 손 없이는 안 되는 거고. 네. 인건비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전체 작기 아, 중에 네, 들어가는 그렇지. 총 비용으로 이제 인건비가 그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육묘비하고 이제 종잣값, 종자 씨앗을 사서 육묘를 맡기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예, 1,000만 원. 예. 그 다음에 퇴비하고 예, 비료를 예.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바짝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이제 농약방 가가지고 이제 뭐 곰팡이약이 됐든 뭐 이런 거 약도 쳐야 되고 충제도 한 번씩 쳐줘야 되고 중간에 이제 추비에 이제 추가로 비료를 준다 해서 추비라 그러거든요. 질소 인상 가리 들어보셨어요? 추비. 질소 인상 가리 그런 자가 비료들도 퇴비의 이렇게 기분으로. 예 사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물 줄 때마다 희석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니까 얼추 그 비용이 한 600에서 700 정도. 철물점 진짜 제일 많이 간 곳 철물점 여기 이제 시설 청소하다 보니까 시설하고 와이어, 하는 거. 집게, 줄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자 다 해야 돼. 전기 배선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전기 테이프 가지고 선 까가지고 연결해가 다시 또 작동하게 해야 되지요. 근데 이제 공구들도 다 필요해. 그런 비용들까지 다 하니까 대충 한 작기에 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저 기름값. 제가 이제 2,000리터인데 저 탱크가 2,000리터 넣고 뭐 면서회를 그때 넣었을 때 한 200, 한 20만 원. 그렇게 해서 드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한 4천 정도는 그게 그럼 이 한 작기 예, 작기 그게 안에 한 8개월 되나요? 그쵸. 예, 그 8개월 정도 되죠. 정도 되겠네요. 10월 8, 9개월 정도 되겠죠. 8, 9개월에 한 작기가 그 정도 비용 한 4천만 원 네, 정도. 기타 등등의 비용까지 다 하니까 그 정도 드네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가져가야 되죠.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져가지죠 또. 그러니까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0박스, 10,000박스를 땄는데 한 박스당 단가가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억이죠. 근데 내가 조금 판매를 잘하고 이런 뭐 기형가나 그리고 좀 상품성 떨어진 애들이 좀 적게 나와가지고 좀 잘 받았다. 그래서 12,000원이 나왔다. 그럼 얼마예요? 1억 2천.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조심스럽게 1억에서 1억 2천 사이에 매출을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밭 정리할 때 1억이다라고 하면 이제 4천만 원 빼고 나면 6천이 남겠죠. 근데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이제 8천이 남겠죠. 그렇게 셈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예. 와, 생각보다 더 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죠? 지금 이제 어떻게 파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판장만 보내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직거래로 최대한. 예. 핸드폰 번호 이름 나갑니다. 여러분들 주문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진심으로 토마토를 지었습니다. 10분마다 딱 지나가는데 일하다가 비행기 지나가면 어떤 마음 듭니까 솔직하게? 처음에는 저도 되게 시끄러웠어요. 내가 어디다 지금 농장을 구해놓은 거야.